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우리 증시가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금이 돼버렸어요. 레드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레드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빨간 금요일이죠. 자, 보면은 간밤에 뉴욕 증시가 그 은행 리스크죠. 퍼스트 리퍼블릭 이 은행이 이렇게 대형 은행들의 공동 구제 소식으로서 상승 마감을 하면서 우리 증시도 이렇게 활짝 상승을 했죠. 자, 코스피를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은 지금 3거래일 만에 매수를 했는데 매수 금액은 많지 않았어요. 한 800억 정도. 그렇지만 0.75% 이렇게 상승을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2,405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이렇게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죠. 그래서 797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이러한 상황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 증시를 보면은 특징이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보면은 이게 로봇주들이 상당히 상승을 했죠. 코스닥 쪽에서 로봇주. 그렇지만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LG 화학,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2차 전지 관련주. 자, 이것들은 전체가 하락을 했어요. 이것은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차익 실현 이 욕구 때문에 이렇게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삼성전자가 2.34% 상승을 하면서 6만 전자로 올라섰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6.3%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84,000원 이렇게 8만 전자로 돌아오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면은 현대차, 기아 이렇게 자동차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인터넷 관련주 전체가 상승하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800억 매수는 많이 안 했어요. 그렇지만 어떤 업종, 어떤 것을 매수를 했나 한번 좀 둘러는 봐야 되겠죠. 800억을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오늘 전기전자에서 한 1,300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고, 기관이 한 1,500억 정도 전기전자에서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화학, 그러면 배터리 관련주가 많이 이쪽에 있죠. 1,244억의 매도. 외국인들이, 기관은 오늘 281억의 매도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또 운수 장비죠. 자동차에서 한 600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매도 이렇게, 그러니까 매수는 전기전자, 그리고 또 이렇게 운수 장비 쪽에 매수를 했고, 매도는 화학이라든가 그리고 또 철강, 금속, 거기에다가 금융 쪽에 매도가 좀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관련주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승을 했냐? 이것은 크게 보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가 여기에서 이게 지금 이틀간의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 정상회담 결과가 여기 보면은 그동안에 수출 규제를 했던 불화수소라든가 그다음에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이 3개 이거에 대해서, 이 소재 3개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가 사라지게 되면은 일단 소재에 대한 수급이 원활해지는 이러한 상황이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여기에서 비용이라든가 또 상당한 인원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서 투입이 되는데, 이 R&D 개발 비용도 감소가 되고 아무래도 인원 투입도 여기에서 또 감소가 되면서 여기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이러한 상황이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또 현재보다도 조금 좀 안정적인 이러한 공급을 받을 이러한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전체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2.34% 상승, 하이닉스가 6.33% 상승을 했지만은 이게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또 SFA 반도체 뭐 이런 반도체 장비 공정업체들도 주가도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는 6만 전자로 돌아왔죠. 이게 5만 전자에서, 그리고 하이닉스는 7만 전자에서 8만 전자로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보면은 뭐 2차 전지 관련주는 아무래도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LG 화학, 뭐 이렇게 바로 포스코 케미컬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죠.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코스닥 쪽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가 포진이 돼 있어요. 에코프로 BM이 7.41% 하락, 에코프로가 8.79% 하락, LNF가 6.13% 하락, 첨보가 2.39%, 그리고 또 리사이클링 배터리 폐배터리 관련주죠. 성일 하이테크가 6.2%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이것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 차익을 실현하자. 어떤 여기에서 뭐 뉴스를 보니까 이게 급여를 받는 셀러리맨이 이게 2차 전지 뭐 에코프로 이쪽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뭐 투자를 해서 10억을 벌었다, 뭐 10억이 됐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것이 고점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7.48%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가 이렇게 상승을 했죠. 로보티스, 뭐 휴림 로봇, 유진 로봇 뭐 다 4에서 8%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 로봇 관련주가 다른 것보다도 뭐 여기에서 이제 로봇은 지난 15일이죠. 이 삼성전자 주총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총에서 자 이제는 로봇 사업을 본격화할 뜻을 밝히면서 결국은 또 레인보우 로봇에 뭐 여기에서 지분을 확보하는 이러한 뉴스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전체가 상승하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오늘 우리 증시 뭐 이렇게 올라간 것은 뭐니 해더라도 아무래도 뭐 미국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 증시가 전체가 상승을 하니까 우리 증시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 뭐 이렇게 우리 증시 상승은 그동안에 일단 뭐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이렇게 첫 번째가 이 미국이죠. 미국발 금융 리스크. 이 금융 리스크가 다른 것보다도 SVC, 실리콘밸리 뱅크, 이것이 SVB죠. SVC가 아니라 SVB가 이게 결국은 파산이 돼 버렸어요. 부도가 나고, 그리고 또 이게 지방의 중소은행들이 뭐 이게서 위기에 봉착하는 이러한 것이 결국은 조금 좀 대형은행들의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완화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죠. 거기에다가 두 번째가 일단 일본, 일본에서 국내로 수출하는 반도체 이 소재 재료죠.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 이것을 조금 좀 완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보면은 이 첨단 산업 반도체를 비롯해 가지고 이러한 첨단 산업 세제 혜택이 확대에 관한 K-칩스법, K-칩스 법이에요. K-칩스 법. 자, 이것이 통과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심이 그냥 확 살아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그래서 조금 좀 활짝은 웃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것이 좀 있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미국의 이 리스크, 바로 뭐 금리 인상 같은 긴축 리스크가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좀 두고 봐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미국 증시 한번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또 다시 우리 증시 봅시다. 자, 미국 증시를 체크하기 전에 뭐 이게 오늘 아시아 증시를 보니까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플러스 1.2% 상승이에요.
그다음에 대만이 1.52% 플러스. 그다음에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플러스 0.52%, 홍콩 항생 홍콩 해치가 각각 플러스 1.64 플러스 2.06% 상승하는 이런 상황.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자, 미국 증시 역시 뭐 보면은 다우 지수, 나스닥, S&P 500 3대 지수가 그냥 활짝 그냥 빨간색으로 이렇게 물들였어요. 다우 지수가 플러스 1.17%, 나스닥이 플러스 2.48%, S&P 500이 플러스 1.76%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그동안에 미국이 SVB 뱅크,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게 이제 파산을 했죠. 결국은 뭐 파산이라는 것은 부도입니다. 뱅크런을 당해가지고 돈을 지불할 상황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부에로 넘어가 버렸죠. 정부 여기에서 그 주정부에 또 그리고 또 이게서 그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또 기타 뭐 보험공사 이런 데서 이게 자금을 투여하면서 뭐 예금자 모든 보호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부 거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공적 자금이 들어가니까. 자, 이거 부도로 인해 가지고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이 은행이 또 여기에서 위기에 몰리는 이러한 그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퍼스트 리퍼블릭을 대형 은행들이 300억 달러. 자, 이게 300억 달러를 금융 지원을 하면서 결국은 살리기로 한 거죠. 이게 위기를 극복시키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서 이렇게 그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300포인트 이상 내려갔다가 뭐 이게 장 마감할 때 372포인트, 무려 600포인트 이상 아주 출렁거리는 그런 그 정신없는 그런 그 한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48% 이렇게 상승을 한 것은 왜 이렇게 상승을 했냐? 자, 이제는 은행도 못 믿어. 야, 은행도 이거가 뭐 부도가 나는 상황이라다 보니까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지방은행들 그리고 이제 중소은행이죠. 중소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대형은행으로 가든지 이 대형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그 국채 채권을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주에 투자를 해요. 왜? 기술주에 투자하는 것은 지금 방금 얘기대로 이 퍼스트뱅크도 이 은행 연합 소위 말해서 대형은행들이라거나 일부 중앙 그 지방은행들 이런 데서 야 이렇게 돕고 서로가 도와요. 왜? 여기에서 불을 끄지 않으면 이 불이 번지기 시작하면 들불부터 번진다고요. 들불같이.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는 뭐 연준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금리 인상이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면 기술주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기술주 쪽으로 또 이렇게 투자자들이 샥 몰리면서 무려 2.4%나 상승하는 이런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CS뱅크, 자 CS뱅크가 크레디트 스위스뱅크죠. 자 이것이 스위스에서 두 번째 큰 은행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큰 은행, 자 여기서 일단 이게 그 유동성 위기에 몰리다 보니까 이게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이게서 이제 그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 CS뱅크가 어느 정도 위기를 탈출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됐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또 이게 그 뭐 보면은 미국의 그 중소형 바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또 위기에 몰리면서 이게 말이에요. 아침만 하더라도 퍼스트 리퍼블릭 자 이 은행이 리퍼블릭 이 은행이 주가가 32%까지 폭락을 했어요. 야 이게 막 그냥 뭐 유동성 위기에 계속 이게서 사람들이 자금을 빼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라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 전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 뱅크죠. 이것이 결국은 파산을 했지만은 연방 정부에서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 그랬어요. 예금자 보호 전액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도 불안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소형 은행에서 돈을 빼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형 은행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채권을 사든지 막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불안해지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에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뭐 전체 진짜 그 대형 은행까지 CS뱅크 이것도 위기에 몰린 거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은행들이죠. 뭐 JP 모간이라든가 시티뱅크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뭐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그리고 또 기타 이렇게 그 지방 은행들 이렇게 은행 연합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 은행들 이 연합이 전체가 돈이 뭐 한 금액은 300억 달러.
300억 달러를 여기에다 지원해 주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서로가 이제 뭐 50억 달러 뭐 이런 수준으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퍼스트 이게 리퍼블릭 뱅크에서 돈을 빼서 대기업을 저게 큰 은행으로 간 거 이걸 다시 또 예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내는 거야 돈을. 그러면 여기서 또 아무리 찾아도 다시 갔다 다시 오잖아, 그죠? 그럼 유동성 위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은행들이 그만큼 위기를 굉장히 느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보면은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32%까지 하락했던 거가 9.98% 플러스로 끝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은행 위기는 서서히 그 잠재워지지 않겠냐 일단은 뭐 이렇게 한번 예상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 그 은행도 이제 무서운 거야. 투자자들의 이 예금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은행도 부도가 나니까 우리가 그 IMF가 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1997년도 연말에 IMF가 왔죠. 은행이 부도난다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는 관치금융이래 가지고 각 은행들이 전체가 정부에서 컨트롤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사금융이잖아. 이게 정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도가 났는데 우리는 IMF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 부도라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막상 IMF가 오다 보니까 은행들이 뭐 많이 부도났죠. 뭐 한일은행, 뭐 서울은행, 뭐 기타 평화은행, 뭐 경기은행, 뭐 안 난 참 상당히 많아요. 뭐 조은행도 부도나고 뭐 전체가 부도나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제 은행도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돈을 빼가지고 이야 실물이라는 것은 뭐 그동안에 뭐 국채사고 뭐 이러던 거. 야, 이게 이제 지금 보니까 은행연합이라 그랬죠. 은행연합. 자, 은행이 연합을 해 가지고 서로 부실을 메워주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게 소위 말해서 금융위기예요. 금융위기. 자, 금융위기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다. 기껏 올려봤자 0.25%. 그리고 나서 아마 동결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 그 예상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뭐 상당히 그 금리 여기에서 뭐 동결 뭐 동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자, 이런 동결 확률을 한 13% 정도, 13.6%로 보네. 그리고 0.25% 올릴 확률은 86.4%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서 제일 유리한 게 어디예요? 바로 이렇게 기술주라 기술주 나스닥 기술주가 이제 또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이쪽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기술 쪽에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구글의 뭐 회사죠? 알파벳. 구글. 이 알파벳이 얼마나 올라갔냐? 4.38%나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페이스북이죠, 메타. 메타도 역시 3.65%나 이렇게 상승을 했고 뭐 전반적으로 뭐 넷플릭스고 뭐고 다 올랐어요. 자, 이런 그 상황이 여기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게 참 이 신규 실업수당이 기존 실업수당이 있고 신규 실업수당이 있어요. 신규 실업수당은 새로 해고를 당해서 이게 뭐 내가 일자리를 여기서 파이어를 당해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 일자리 구할 동안에 이 노동부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거죠. 자, 이거 인원이 말이에요. 19만 2천 명. 야, 19만 엄청 줄었어요. 19만 2천 명이면은 지난달보다 전달보다는 뭐 한 2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고 시장에서 예상은 한 20만 한 5천 명 정도 되지 않겠냐 이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1만 한 3천 명, 13,000명 정도가 여기에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기에서 고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고용. 자, 연준에서는 말이에요. 딜레마예요. 연준의 딜레마가 뭡니까? 바로 지금 3월 22일 날 FOMC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0.25% 원래 처음에는 0.5%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4.75% 현재 기준금리를 이거를 5.25까지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은행이 실리콘밸리 뱅크 이거가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뭐 기타 여기에서 이 중소지방형 은행들이 계속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야 이게 금융 소위 말해서 시스템이 붕괴가 될 가능성 때문에 맘대로 지금 올리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안 올리자니 또 이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좋은데 물가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0.25%로 갈지 아니면은 0.5%는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아니면은 동결을 해야 될지. 자, 이게 결정이 되는 게 3월 22일이에요. 그래서 3월 22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뭐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준에서 어떤 그 방향을 틀고 가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증시가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 증시 여기에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오늘 미국의 선물 지수 그리고 또 유럽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보자고요. 국제 유가는 뭐 계속 내렸어요. 오늘은 국제 유가가 보니까 조금 좀 뭐 브렌트류 같은 경우에는 1.38% 상승을 하면서 74불 29센트를 기록을 했네요. 그다음에 서부 텍사스 중진류는 1.09% 상승을 하면서 68불 35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조금 좀 반등이 나왔네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유럽 증시죠. 독일이 0.22% 플러스, 영국이 플러스 0.47, 프랑스가 플러스 0.04 플러스, 유로스탁이 플러스 0.45%. 뭐 전반적인 상승세를 일단은 이어가고 있어요. 자, 미국의 선물 지수. 미국의 선물을 보니까 조금 좀 혼조세입니다. 나스닥은 플러스 0.08%, 그리고 또 S&P 500은 마이너스 0.11%,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다우가 지금 0.31%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약세죠, 약세. 그래서 미국의 선물 지수는 지금 뭐 이렇게 혼조세 그런 그 상황이고, 유럽의 증시는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일이 이제 미국은 내일이 금요일이죠. 오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좀 강세는 보이되 보합 정도로 마감을 하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 볼 수 있고, 자, 우리 증시 그러면 야 이거 뭐 위기가 끝난 거 아니냐. 은행 간에 서로가 이렇게 연합해서 도우면서 이렇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자,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3월 22일 FOMC 회의. 자, 여기에서 연준이 0.25% 금리 인상을 하느냐 아니면 제로 여기서 그 동결이죠, 동결. 이 동결을 하느냐.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동결 확률이 13.6%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0.25% 올릴 확률이 86.4%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불확실해요. 연준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파월 그 연준 의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든지 항상 돌다리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그랬죠. 2350이 무너지면은 2200까지도 올 수가 있다. 이렇게. 그렇지만은 이때는 뭐예요? 비중 확대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근데 의외로 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대형은행들이 중소형 은행들을 돕는 이러한 것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데, 지금 아마 3월 22일 이 FOMC 회의에서 금리가 결정되기 전까지 전후에 아마 여기서 장이 조금 좀 이게 충격 내지는 여기서 바로 상승, 하락 이런 그 변동 성이 굉장히 좀 높을 그러한 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여기에서 지금 뭐 비중 확대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비중 축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 좀 관망의 장세를 보고 가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데 유리한 이러한 그 상황이다. 지금은 너무 불확실성이 너무 많습니다. 해결 안 된 것이. 알았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장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위기의 상황, 이 위기의 상황이 오게 되면은 다른 것보다도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이 옵니다. 이 패닉이 오면은 뭐 주식이고 뭐고 다 그 투매가 일어나요. 투매.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주가가 막 올라가면은 이게 추격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내려오면은 급락하면은 투매, 올라가면 추격 매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컨트롤 해주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 유튜브에서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중에 뭐 매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면서 고기 잡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디로 오느냐?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그 유튜브에서 구독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요거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왜? 카페에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무료 방송을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있고. 자, 여기서 이 카페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렇게 다음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뭐 무조건 가입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카톡방에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계속 올려드립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꼭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황고수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은 야, 주식은 진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 안 하면은 인생이 끝자락까지 갈 수 있다. 아마 그거를 느끼게 될 겁니다. 이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글이고 여러분들한테 가슴을 울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뭐를 하느냐? 이게 제가 무료로 리딩을 해드린다 그랬어요. 무료 리딩을 하는데 여기서 9시에서부터 장중에요. 오후 3시 30분까지 월요일에 금요일까지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무료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유료로 하는 데가 있어요. 각 방송국. 유료 리딩 하는 데 가서 방송 들으면 아마 88만 원을 달라 그럴 거예요. 문자나 카톡도 33만 원 달라 그럴 겁니다. 거기에서 광고하는 거 보면 뭐 금방 떼돈 벌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질 않습니다.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 여기에서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또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는데 이때 88만 원의 회비를 내신 분들이 제 방송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무료,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예요. 근데 공짜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고기 잡는 법 이거를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고기 잡는 법. 고기 잡는 법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가 종목을 고르고 그리고 그 종목을 매매하면서 월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유료 사이트에 가면은 한 달에 88만 원이면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최소한 몇백만 원이에요. 몇백만 원. 근데 여기 최소한 몇백만 원인데 여기에서 뭐 여러분들이 종목 받아가지고 계속 수익 날 것 같아요? 안 납니다. 한두 번은 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계속 평생을 주식을 해야 되는데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고기 잡는 법을 배우세요. 고기 잡는 법. 제가 유튜브 영상에다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려요. 교육 영상을. 그러면 이걸 보고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한 다음에 무료 리딩을 따라하면은 월 500,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와서 뭐 어떻게 종목이나 하나 받아가지고 수익을 낼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평생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영상을 보다 보면 이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는 게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요게 41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 10번 정도를 이렇게 들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한 달에 이렇게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항상 여러분들한테 공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주식으로 돈 벌라 그러면 공부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생들이 대학 가려면 공부밖에 답이 없잖아. 그죠? 공부 안 하고 대학을 가요? 몰라요. 뭐 이렇게 미달되는 학교를 간다면 공부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주식 투자는 미달이라는 게 없어요. 따느냐 잃느냐예요. 이 5%만이 투자하는 사람의 5%만이 수익을 내요. 나머지 95%는 말이에요. 손실을 보다가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퇴출돼 버립니다. 근데 퇴출만 되면 다행인데 아까 황고수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글 읽어보시라 그랬죠. 이 페인이 돼버려요. 페인. 여러분들 페인이 돼버려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실패한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여기에서 고통을 받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95%에서 이 5%로 들어가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디에서 공부하는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한 손에는 재무제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무제표. 그리고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장기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
하락해가지고 10,000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사두면 3배에서 5배 갑니다. 근데 문제는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재무제표를 볼 줄 알면 보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매수, 매도 시점. 여러분들이 매도 시점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알려면 이 차트를 알아야 돼요. 이거 알면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잘하면은 제가 가르쳐 드린다 하면은 한 달에 눈 감고 300에서 500만 원 법니다. 매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500씩 버는 거를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장기 투자해 놓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5배만 가봐 2억 5천이에요.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런 거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셨죠? 오세요. 제가 무조건 500, 1000 벌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거는 주식 투자의 공식이에요. 이거는 공식인데 이대로만 하면 한 달에 500 법니다. 첫째, 이 구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유 종목을 3개로 줄여라. 보유 종목이 많으면 절대 수익 안 납니다. 이렇게. 이거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남의 기동량으로 산 거예요. 50개, 100개. 이런 아마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 절대 이렇게 하지 말고 종목을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딱 줄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1억 원어치를 공부해 가지고 3종목을 딱 압축해 가지고 샀어요. 여기 올라가니까 보니까 2,200만 원이 수익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7,500만 원어치를 샀는데 3종목 딱 해가지고 압축을 했어요. 950만 원이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 종목 수를 줄여야지. 이렇게 종목 수 이거 보세요. 다 손실이에요. 여기에.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주식을 사고 팔 때도 다 여기에서 원칙이 있어요. 주가가 내려올 때는 사지 마세요. 이렇게 여기 반등이 나오다가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눌림목. 그리고 CCI라든가 RSI라든가 엔빌롭이라든가 이런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해가지고 일단 저점을 잘 잡고 이 저점을 잡으면 3번의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3번의 분할 매수. 그리고 주가가 3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올라가면 2번의 분할 매도. 3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계속 밀린다. 그러면 손절.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면은 여러분들 500만 원 수익 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게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낼 확률이 8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 노랫가락으로 암기하기 좋게 놨으니까 다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달달 암기하면서 그대로만 해보세요. 알았죠?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3번의 분할 매수 안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엔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여러분들 이게 노랫가락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식성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이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식성을 여기서 다운 받아가지고 스마트폰에다가 벨소리도 하고 알람 소리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렇게 그 수익은 아마 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그 매매 기법으로 드디어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한번 보죠. 그 종목 공부를 해야 돼요. 종목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KNJ라는 종목이 있어요. 요게 KNJ는 3월 5일. 요때 3월 5일이면 요날이에요. 요날. 3월 3일 금요일 그러니까 일요일인데 요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아마 영상을 보세요. 3월 5일 날 이 종목을 유튜브에다가 그 추천을 하고 또 교육을 했어요. 왜? 21선 우상향 이렇게 21선 우상이죠.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 매수. 근데 눌림목에서 눌림목 매수인데 여기에 보면은 눌림목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여기서는 그날이니까 이렇게 됐죠. 그죠? 눌림목.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CCI9이 과매도 구간.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해라. 그러면은 수익이 이렇게 나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도 과매도 구간이에요. 매수하라 그랬어요. 3번에 분할 매수해라. 만에 하나 몰라서. 근데 오늘 이렇게 올라갔어요. 15%. 그죠? 여러분들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면은 한 달에 500 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500, 1000 분명히 벌어요. 이게 구구단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HPSP. 자, HPSP가 올라간 거가 HPSP. 제가 그 3월 14일 요날 여기 얘기했어요. 요날. 자, 이게 오늘 올라간 거 보면 이게 무증을 해서 권리락이 이루어졌지만 오늘 무려 장 중에 27%까지 올라갔어요. 와, 여러분들 여기에서 샀으면은요. 여기에서 샀으면 이만큼 수익을 낼 수가 있었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종목을 보면은 여기서 저스템 어제 얘기했어요. 저스템
저스템 이런 종목은 매수를 해라. 오늘 올라간 거 보면은 장 중에 15%, 이게 장 마감이 11.4%. 여러분들 이게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사라고 매수하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만큼 수익 냈죠. 이것도 여기서 매수 시점이에요. 이게 이만큼 또 올라간다고. 이거 뭐라 그랬어요? 21선 우상향, 그죠? 눌림목 매수 이렇게 눌림목. 눌림목에서는 무조건 매수해라. 매수. 이 자리가 매수 자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월 500만 원은 무리 없이 번다. 아셨죠? 이거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한번 보세요. 어떤 종목이냐? IS 동서라는 종목이 있어요. IS 동서. 여기에서 한번 보자고요. 여기 아니라 저기 하나손해보험이네. 하나손해보험. 자, 이 종목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한화손해보험 보는데, 자, 21선 우상향. 21선이 우상향하다 여기 팍 꺾어져 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우상향할 때 이렇게 눌림목에서, 이 눌림목에서 이런 데서 사면은 수익이에요. 여기, 그죠? 이렇게 여기서 샀을 때 수익. 여기서 샀는데 뚝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하고 3차 매수예요. 이게 1차, 2차, 3차. 이게 굉장히 그 교육자로 좋네. 그 여기서 이렇게 3차 했는데 이중바닥 형성하고 쫙 올라가 버렸어. 그죠? 이렇게 수익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뭐 쭉 올라가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눌러줬다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지금 떨어진 거 보면은 이 과매도 구간, 그러니까 첫 번째 21선 우상향, 이렇게 21선 우상향. 여기 지금 21선 우상향하고 있어요. 두 번의 눌림목 종목, 이렇게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 주가가 올라가면은 두 번의 분할 매도.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계속 밀린다. 그러면 손절.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수익 낼 확률이 85%다. 나머지 15%는 여기에서 손절을 해버리면 돼요. 짧게. 그럼 이렇게 하면은 한 달에 500만 원 수익 내는 것은 큰 무리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보다시피 지금 뭐 과거를 봤을 때,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미래를 본 거예요. 그죠? 미래. 과거를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림목이면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쭉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 매수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분할 매수의 위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재무제표를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재무제표.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PBR, 그 다음에 PER,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요거는 순자산 비율이에요. 순자산 비율인데, 이게 투자를 할 때는 3 이상인 것은 고평가이기 때문에 3 이하인 것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평가예요. 이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 저평가잖아요. 0.37이니까. 그 다음에 PER,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요거, 주가 수익 비율. 요거는 말이에요. 10 이상이면 고평가 국면. 그런데 여기서 저기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평가예요. 이렇게 저평가. 그러니까 여기 4.27이니까 저평가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저평가 종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문제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 여러분들한테 월 기본적으로 500만 원 이상 수익 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 이거는 여기에서 사가지고 올라가면 적당선에서 수익 내고 나오고 이런 것을 반복하게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매매, 추세 매매 방법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뭐 매출이라던가 이런 걸 한번 쭉 보자고. 매출이 5조 9천억, 6조 1천억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40억에서 703억, 1300억, 2400억. 매출이 영업이익이 쫙 늘어나네. 그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한번 봅시다.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매출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얼마가 났느냐 비율로 따지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보험회사는 뭐 많지는 않아요. 1.68.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 ROE 7.88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자산 비율. 이거는 이제 또 계산을 해야죠. 주가 순자산 비율은 주가가 얼마예요? 4,360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나누냐? BPS 한 주당 자산 가치 12,150 뭐 이렇게 여기 나눠주니까 4,360 나누기 12,150 이렇게 나누니까 뭐 0.35 정도가 나오네. 0.35. 예, 아주 굉장히 그 저평가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PER,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이거는 주가가 4,360원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에서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EPS 1418로 나눠줘요. 그러면 4,360 나누기 1,418 하니까 얼마가 나요? 3.07이 나오네. 3.07.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저평가의 국면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면은 다 저평가네, 그죠? 이렇게 그 전체가 저평가의 그런 그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종목을 이렇게 그 재무제표도 보고 뭐 차트도 보고 했어요. 그러면은 뭐를 한다 그랬어요? 실전 매매라고 그랬죠. 실전 매매. 실전 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매매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자기가 직접 여기에서 매수 매도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럼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나누라 그랬어요. 그죠? 1차 매수 40%, 4, 32, 1200만 원, 2차 매수 30%, 3, 3은 9, 900만 원, 3차 매수 30%, 3, 3은 9, 900만 원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1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1차. 이렇게 1차 매수. 그럼 1200만 원을 샀어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쭉 당겨 올려요. 이렇게 쭉 당겨 올리면은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이렇게 매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수는 항상 이렇게 분할 매수를 계획하고 한 번에 안 사고 이렇게 나누어서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하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1차 매수 딱 했는데 수익이 나면은 미련 없이 나와요.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근데 고하수들은 말이에요. 한꺼번에 다 사버려요. 팍 사가지고 도안이면 뭐야? 도박이죠 뭐.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손절이 안 돼요. 원금 집착형도 있고 거기에다가 또 손실 나가지고 손실폭이 크니까 어쩔 줄을 몰라요. 절대 여러분들 분할 매수 철저히 하는 거 알았죠? 여기서 이제 고수하고 하수 차이는 분할 매수를 얼마나 잘하느냐, 위험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방금은 주가가 올라갔지만 이번에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와. 그럼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2차 매수를 합니다. 2차. 이렇게 2차 매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합니다. 이렇게 3차. 그러니까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예비 자금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심리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심리. 이 심리가 안정.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리가 안정이 된 거. 그러면은 내려와도 쫄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세 번, 우리가 항상 3세 번 그런데 이러다 보면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5% 올라가면은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하고 나오면 돼요. 그럼 1차, 2차, 3차 이 종목 여기에서 예비 자금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 딱 내고 나오는 거죠. 한 번의 기회 갖는 거하고 세 번의 기회 갖는 거하고 여기에서 수익 낼 확률은 훨씬 세 번의 기회를 갖는 게 높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뭐 방금 또 이렇게 세 번의 매매수하는 동안에 올라갔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면은 마이너스 5%가 더 내려왔어요. 이때는 뭐 더도 들도 말고 손절 딱 하고 나오세요. 아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손절 딱 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가가 올라갈 때 안 사요. 내려갈 때 눌림목에서 그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 밀리면 손절. 이러한 리스크 관리 이걸 철저히 하기 때문에 수익 낼 확률은 85%고 여기에서 500만 원 이상 꾸준히 수익을 냅니다. 이게 주식의 구구단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HDC라는 종목이 있어요. HDC. 이것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HDC. 자, 이게 주가가 21선 우상향. 이게서 이건 HSPC네. HDC라는 회사가 있어요. HDC. 자, 요거 이것도 이제 21선 우상향. 여기서 21선이 이렇게 우상향 하고 있어요. 그죠? 21선 우상향. 주가가 올라가다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이에요. 요런 데서 사면은 이렇게 수익이야. 그죠? 이렇게. 여기서 사면은 여기서 수익이에요. 요것도 여기에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 번의 분할 매수. 주가가 그 중간에 올라가면 손절. 세 번에 밀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의 분할 매도. 그다음에 여기서 밀리면은 손절.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여러분들 잃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제 주말이에요. 주말 잘 보내고 또 월요일부터 수익 꾸준히 냅시다. 여러분들 그 생방송을 무료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장중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